중국어 포기하시겠습니까? 不可以。 중국 드라마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중국어 회화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국 원서 읽기는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를 공부하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중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간 21일 21일 완성 프로젝트 중포자가 될 순 없어. 오늘 19일차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중국어 공부해요. 짜요. 짜요. 第19天，性格描写。第19天，性格描写。 1번 他性格外向。他性格外向。他性格外向。他性格外向。 그는 성격이 외향적이다. 타 싱거 와이샹. 타 그의 싱거 성격이 와이샹 외향적이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이쌤. 선생님은 성격이 내성적인가요? 외향적인가요? 저는 내성적인 편이죠. 내성적이다는 말은 중국어로 内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我性格内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자주 쓰는 성격 표현 중에는 활달하고 좀 사교성이 좋다.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좋은 게 실제 여러분들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중국 친구들 만나거나 또는 면접 본다거나 이럴 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我性格 저는 성격이 活泼开朗 活泼는 활발하다는 뜻이고 카이랑은 명랑하다는 뜻인데 보통 성격이 활발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活泼 카이랑 이렇게 네 글자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다음 喜欢交朋友 라고 하면 喜欢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交朋友 라고 하면 친구를 사귀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중국어로 하려면 喜欢交朋友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 我脾气不好。我脾气不好。我脾气不好。我脾气不好。 나는 성격이 좋지 않다. 我脾气不好.脾气는 보통 성격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뭐 성미, 성깔 이런 의미로도 쓰여서 보통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뭐 성깔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비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다, 뭐 성질 내다란 말은 파피치라고도 하고요. 고약한 성격, 나쁜 성격은 화이피치, 화이 나쁘다잖아요. 화이피치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피치 뿌하오라고 하면 성격이 성질 더럽다, 나쁜 성질 이렇게도 쓰고 성격 고약하고 괴팍하다는 뭐라고 하죠? 脾气古怪 구과이라는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들 그럴 때 많이 써요. 피치 구과이, 피치 구과이. 그리고 좀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은 脾气暴躁 피치 빠오짜오라고도 하죠. 빠오짜오란 말이 성격이 거칠고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치는 대부분 이런 것들과 잘 결합하고 책에 안 나온 것 중에 화 내선 안 된다라고 하려면 파 피치에서 파라는 동사와 피치라는 성미 성깔이라는 명사 사이에 뿌더 아니 불자 있죠. 뿌 그 다음에 얻다 더双人旁 더 넣어서 뿌더. 보통 동사의 뒤에 동사 뿌더라고 하면은 그 동사의 동작을 해선 안 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파뿌더 피치라고 하면 화를 내선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3번 你怎么这么小心眼儿？你怎么这么小心眼儿？你怎么这么小心眼儿？你怎么这么小心眼儿？ 어쩜 그렇게 속이 좁냐? 怎么这么小心眼儿啊? 怎么 어쩌면 这么 이렇게 小心眼儿 小心眼儿 心眼儿이 속 마음 마음씨
심지라는 뜻이고요. 小라는 말이 작다예요. 그러니까 小心眼儿 그러면은 속이 좁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心眼儿小 心眼儿 여기 주어가 되고 心眼儿小 그러면은 속이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걸 반어문으로 물어볼 때는 怎么这么小心眼儿啊? 그러면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이런 말이고요. 자, 선생님, 그 신야를 이용한 다른 표현들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나쁜 심보, 나쁜 생각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坏心眼儿, 坏心眼儿. 속이 검다, 심보가 고약하다 라는 표현은 黑心眼儿, 黑心眼儿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신야이라는 게 속, 심지, 생각이 헤이, 시꺼멓구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야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好的，我知道了，你放心吧。 4번. 他一向小心谨慎。他一向小心谨慎。他一向小心谨慎。他一向小心谨慎。 그는 늘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他一向小心谨慎. 그는 一向 줄곧 내내 원래 매사에 늘 이런 뜻이고요. 小心谨慎, 小心 조심하다라는 뜻이고요. 谨慎은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小心谨慎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 표현 외에도 HSK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소홀히 하지 않다, 조금도 빈틈이 없다라는 말로 이스부고, 이스부고라는 말도 있고요. 조심스럽다라는 말로 小心翼翼라는 표현도 있어요. 小心翼翼, 小心翼翼는 매사에, 매사가 아까 이샹이었잖아요. 늘 언제나 매사에 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약간은 소심하다는 뜻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도 지금 나왔던 小心谨慎, 一丝不苟, 小心翼翼 전부 다 HSK 아주 필수 단어들이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반대로 덜렁대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을 추신따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는 마따하라고 하죠. 그렇죠. 마따하도 있고요. 추신 따로도 쓰고 따이만 따로도 또 씁니다. 그래서 따이러, 따이러 그러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방심했어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추신 따이도 HSK 필수 단어이죠. 네, 여기는 거의 HSK 밭이네요.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워두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点赞， 자주 헷갈리는 부사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一向,一直,继续,连续,从来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一向이라는 말은 부사로 줄곧 내내 원래 이런 말이잖아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원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잘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말로 하면 난 원래 술 안 마시는 사람이야. 술 마셔본 적이 없어. 이런 말 할 때 我这个人一向不喝酒. 나는 말이야. 나 이 사람은 말이야. 我这个人一向 늘 내내 不喝酒.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게 될从来와 거의 유사한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一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쭉 계속이라는 뜻인데 얘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두시면 돼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현재 지금 말하는 이 순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샹 뿌허지오라고 하면 술을 원래 안 마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나는 작년 1월 1일부터 그럼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술을 계속 안 마셨다라고 할 때 이 부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귀국한 후에 계속 술 안 마셨어. 그러면 귀국한 후가 기점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回国以后我一直不喝酒. 回国 귀국하다. 以后 뭐뭐한 이후에 回国以后 귀국한 이후에 我 나는 一直 계속해서 쭉 줄곧 不喝酒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继续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继续는 동사예요. 그래서 계속하다
그래서 무슨 대화하다가 중간에 뭐 좀 끊겼어요. 그럼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녹음하다가 쉬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자 계속 할까요? 继续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재개할 때, 다시 할 때, 예를 들면 야 요리 다 나왔다. 술 계속 마시자. 이 안주가 떨어져서 술 안 먹고 있다가 요리 나왔다. 술 마시자. 이럴 때 차이 상起了 요리가 上起了 요거 다 외워둬야 돼요. 주문한 음식이 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할 때 차이 상起了 사람이면 人到齐了 이렇게 쓰고요. 人 사람이 到 도착하다 齐 모두 다. 그래서 人到齐了 차이 상起了 我们继续 계속 喝酒吧 또는 我们继续 그러면 우리 끊겼던 동작을 계속 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连续 보겠습니다. 동사로 연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연속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말을 할 때 주로 쓰고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연속 사흘 동안 술을 마셨다. 我连续3天喝酒了. 我 나는 连续 연속해서 3天 3일 동안을 喝酒了 술을 마셨다. 그래서 连续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从来라는 표현은 뒤쪽에 긍정형이 올 수도 있고 부정형도 올 수 있고요. 뜻은 부사로 지금까지 여태껏 이제까지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행동을 안 해봤다. 어떤 동작을 안 해봤다. 해봤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一向, 向来, 从来 이 세 개가 똑같은 뜻입니다. 동의어예요. 셋 다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从来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 从来가 회화에서 많이 쓰이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여태껏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즉 술을 마신 경험이 없다라는 말은 我从来没喝过酒. 我 나는 从来 여태까지 没喝过酒. 没 뭐뭐 하지 않았다. 그 부정형이죠. 喝 마시다. 过는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 조사고요. 그다음 酒 술. 그래서 我从来没喝过酒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번 갈까요? 네. 5번. 他是个文静的人。他是个文静的人。他是个文静的人。他是个文静的人。 그녀는 얌전한 사람이다. 他是个文静的人. 자, 여기서 원징이라는 단어는 성격이 좀 침착하고 얌전한 여성을 비유하는, 형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조숙녀, 또 뭐 정숙한 여성,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징이라는 단어를 여자한테만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남자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원징이라는 표현을 남성에게 쓰게 되면 냥파오, 이게 냥파오가 뭐냐면 좀 좋게 말하면 뭐 꽃미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기생오라비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중국 정부에서 그 아이돌 가수의 외모가 그렇죠.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기면 저같이 생긴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양파오. 네,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고 좀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기생오라비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생오라비. 양파오. 애교도 많고 막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스럽게 말하는 걸 많이 말한대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파오. 그렇죠? 별걸 다 금지시키네요. 별다금. 이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별다금이란 말이 있군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쓴 거예요. 아, 그 말이군요. 별다금. 결론적으로 원징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6번도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6번도 네, 이 6번으로 쌤이 넘어갈게요. 골라주신 겁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他挑剔到家了。他挑剔到家了。他挑剔到家了。他挑剔到家了。 그는 극도로 까다롭다. 他挑剔到家了.
네, 그래서 TRT에서 그 TRT를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일성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TRT의 T가 네. 일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경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성조는 정말 어려워요. 네, 일성으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TRT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품사는 동사고요. 그 뜻은 결점을 들추다, 지나치게 트집을 잡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TRT, T를 경성으로 발음하면 형용사고요. 뭐 까다롭다, 가리는 것이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6번 표현,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6번 표현에서는 T를 경성으로 TRT라고 읽어주셔야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따오지야라고 나오는데 네, 이거 중요하죠. 따오지야 이 네. 표현 좋아요. 이거 그냥 보면은 따오 도착하다, 지야 집이잖아요. 그래서 따오지야라고 하면 집에 도착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네. 벌금 물어요. 총살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잘못 써가지고. 네, 뭐 사전 찾아보면은 따오지야가 집에 도착하다라는 네, 그것도 맞는 뜻은, 말이죠. 네, 물론 있어요. 근데 你在哪儿我到家了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절정에 이르다, 최고조에 달하다. 네, 정도가 아주 심하다 이런 말이죠. 네, 제가 아는 따오지야 중에는 네. 샤 따오지야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바보가 됐구만. 내가 완전 바보야. 그럴 때 샤 따오지야라.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란따오지야러, 게으름이 그렇죠. 네, 그게 그것도 다랬다. 네, 되나보죠. 게을러 빠졌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의미로 많이 그러니까 썼어요. 주로 어떤 형용사나 이런 묘사하는 것 뒤에 따오지야 그러면은 네. 그 정도가 아주 심할 때 네. 라 따오지야라 그러면 아주 게을러 빠졌다. 샤 따오지야라 완전 바보다 이런 것들 있고요. 네. 좀 더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뽐내고 싶을 경우에는 TRT 到家了 뒤에다가 很难伺候 이게 很难伺候가 很难 매우 어렵다. 伺候는 시중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중들기 어렵다, 모시기 어렵다 라는 의미로 很难伺候를 추가를 해서 그렇죠. 연달아서 쓰면 더 좋아요. 그리고 츠호우란 단어가 츠호우가 주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윗사람, 뭐 부장, 사장 그런 사람들의 시중들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모시다는 거죠. 윗사람을 네. 모시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틀리는 게 헌난 츠호 그러면 츠호의 사전적인 이제 품사만 보면 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난 츠호니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내가 참 상대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그 대상을 앞에다 넣으면 돼요. 타 헌난 츠호 니 헌난 츠호 니 쩐난 츠호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앞에 쓴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 하나 정리해 두세요. 好， 7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作为老师，应该细心体贴。作为老师，应该细心体贴。作为老师，应该细心体贴。作为老师，应该细心体贴。 선생님이라면 모름지기, 세심하고 다정다감해야 한다. 作为老师应该细心体贴作为뭐뭐로서 저는 뭐뭐로서라고 많이 했는데 해석 좋네요. 누구라면 모름지기 요거 좋네요. 作为老师 선생으로서 应该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细心 마음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고 体贴 다정하다. 그래서 시신 티티에는요 주로 시신 아니고요. 세심. 갑자기 시신이 생각이 났어요. 시신 아이고 목소리야. 시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살피는 데 있어서 세심하다. 우리랑 똑같죠. 그리고 티티에는 다정다감하다. 잘 챙겨주는 사람. 그쵸? 그쵸. 네. 네. 시신 티티에 선생님도 이상형이 이렇게 시신 티티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좋죠. 뭐 하나만 한 질문이었나요? 네. 대부분. 그 나와 있는 설명 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8번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8번. 王总监十分平易近人。王总监十分平易近人。王总监十分平易近人。王总监十分平易近人。
왕 본부장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하게 대한다. 왕总监十分平易近人. 왕总监이라고 하면 왕씨성을 가진 본부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총감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총감. 네. 그다음 뒤에 十分 뭐 매우라는 뜻을 가진 정도 부사고요. 네. 平易近人은 뭐 요거 별표. 네. 중요하죠.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건의가 없이 아랫사람들 편하게 대해줄 때 이 빙의진런을 그렇죠. 예, 많이 씁니다. 책에 나와 있죠. 나는 결코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며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빙의찐ren이고요. 네. 빙의찐ren. 비슷한 방금- 표현으로는 허아이커친을 쓸 수도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빙의찐ren이 그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도 보면 당서기, 네. 뭐 시장, 뭐 높은 사람이 아무튼 그 또 뭐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편하게 잘 대해준다. 이렇게 할 때 빙의찐ren이라고 하죠. 근데 설령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무 자주 가시면 안 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높은 분들은 안 와야 됩니다. 한 번 오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군부대도 뭐 높은 사람 오면은 막 청소해야 되고 난리 나잖아요. 네. 회식에 참석 안 하시고 지갑만 열어주시면 그렇죠. 카드만 보내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10분이란 말은 매우인데 가끔 장난으로 1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10분은 매우 대단히 라는 뜻의 부사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빙의찐ren을 챙겨가면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 축하합니다. 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 나는 我 이 요게 전치사 P 전치사예요.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에 积极乐观的心态 心态가 이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心态 마인드로 마음가짐으로 心态는 心态인데 무슨 마인드냐 积极乐观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面对 마주한다 生活 생활 내 삶을 마주한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긍정적으로 산다. 이런 말을 중국어로 我以积极乐观的心态面对生活. 네. 선생님은 네. 하긴 이걸 누가 물어봐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성격은 샤오지 빼입관해요. 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자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지乐观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지 적극적이다. 乐观 낙관적이다. 반대말은 消极悲观이라고 하면 消极 소극적이다. 悲观 비관적이다. 보통 부정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표현할 때 消极悲观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빼이똥도 있어요. 빼이똥. 그러니까 빼이는 그 앞에 빼이 아니고요. 피동할 때. 네. 그래서 샤오지 소극적이고 빼이관 비관적이고 빼이똥 피동적이죠. 수동적이죠. 그러면 반대로 지지乐观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능동적이겠죠. 네. 主动 하나 넣으면 세 개가 되죠. 지지 乐观 主动 반대는 消极 悲观 被动 이렇게 6글자 외워두면은 좋아요. 好， 자, 10번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10번 好，做一个善解人意的人，到哪儿都很受欢迎。做一个善解人意的人，到哪儿都很受欢迎。做一个善解人意的人，到哪儿都很受欢迎。做一个善解人意的人，到哪儿都很受欢迎。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做一个善解人意的人，到哪儿都很受欢迎。做一个
善解人意的人이라고 하면 善解人意가 샨이 착할 선자인데 잘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지혜는 리지에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 련은 다른 사람, 타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는 이스, 의미, 뜻, 의중.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이해한다 라고 말할 때 샨지에人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善解人意 하는 人, 사람을 做, 하면. 그러니까 做人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도리를 하다. 사람 됨됨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做人,做什么人?做一个善解人意的人. 做 무슨 사람? 做一个善解人意的人 하면은 到哪儿 어디를 가도 또 很受欢迎. 네. 환영을 받는다. 受欢迎, 受가 받다, 欢迎, 환영은 受欢迎, 受란 것은 추상적인 어떤 기운이나 영향을 받다. 欢迎이라는 말은 환영. 그래서 受欢迎이란 말은 인기가 좋다. 두 글자로 하면 吃香이라고도 잘 씁니다. 그래서 到哪儿都很受欢迎이라고 하면 어딜 가든 인기가 아주 좋다. 정말 좋은 문장이죠? 요거까지 잘 외워두세요. 好，说好啦，一言为定。一言为定。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9일차 방송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辛苦了, 辛苦了. 리라오씨 辛苦了. 옌老师辛苦了. 네. 네, 오늘 벌써 19일차 공부를 마쳤는데요. 이제 20일차, 21일차 이틀 남았어요. 정말 너무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라도 교재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다시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네. 공부는 반복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일, 21일 이제 이틀 남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明天见，拜拜。